이번 사연은 지긋지긋한 친정을 버렸다는 따님의 사연인데요. 귀하게 키우고 몰빵해준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건 무슨 법칙 같은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눈 오는 겨울이면 애들 아빠와 결혼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저희 친정은 개판인데 그나마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돈만 요구하는 친정 남자들과는 완전히 절연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적어볼게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서 악바리로 살아온 인생인데요. 저희 가정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알코올 중독 엄마의 과격한 아빠 밑에서 컸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첫째, 복도 지지리도 없는 장녀죠. 어릴 땐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을까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밑에 동생은 저보다 머리도 안 좋고 깡다구도 없는데 남자란 이유로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저는 여자라는 거 하나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천상 농사꾼이셨어요. 넓은 땅은 아니지만 저희 식구 먹고 살 정도의 밭을 가지고 계셨고 날이면 날마다 뙤약볕에 일을 하셔서 얼굴은 늘 검게 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요. 원래는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강압과 과격한 행동에 못 이겨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제가 중학생 때쯤 되어 있을 땐 술에 안 취해 있는 순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깥에서는 완전히 좋은 사람, 집에서는 폭군이었어요. 큰아버지가 이리저리 사업을 하시면서 아버지 앞으로 보증을 많이 섰는데 돈을 까먹을 때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막상 큰아버지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왜 어린 자식들과 와이프를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손만 올려도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그땐 저도 소심한 성격 탓에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저희 집은 큰아버지가 버려놓은 수많은 보증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고 아버지는 노가다판으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집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걸 너무도 당연히 여겼는데요. 솔직히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딸에게 한마디 위로도 안 해주는 부모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9시부터 6시 근무 후에 야간 알바까지 뛰어가면서 새벽 1시 저만 혼자 늦은 야식을 먹고 있으면 코 고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엄마는 술에 취해서 헛소리나 하고 있고 동생들은 세상 모른 채 자고 있었죠. 아버지는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도 제 방을 항상 등지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고생했단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매일 혼자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월급의 3분의 1을 드리고 나면 제 수중에는 50만 원도 안 되는 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돈을 또 아껴서 저금하고 차비 내면서 직장 다녔어요. 또래들처럼 꾸미거나 술을 마시러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들이라도 자기 할 일 좀 잘하고 속이나 안 썩이면 좋을 텐데 둘째 남동생 놈은 맨날 제가 준 돈으로 당구장이나 다니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주무르고 있으면 세상 모르고 잠만 자는 놈이 그러고 다니니까 저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아버지를 닮았는지 성질이나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나마 막내인 여동생이 제 고생을 알고 성실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근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모은 걸 쏟아부으며 친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제 앞으로 모아놓은 돈은 보잘것없이 작았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희 가정사를 다 들었지만 저 하나만을 보고 저를 선택해준 사람이에요. 남편과 결혼하면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같이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 사이 포토샵이나 편집 같은 걸 좀 배워서 SNS로 홍보도 하니 점점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시집 간다면서 안 내켜 하셨지만 저는 뭐 볼 게 있나요? 저희 집에 비하면 시댁은 너무나도 온순하고 착하신 분들에다가 사고 치는 사람도 없어서 제가 보기엔 완전히 과분한 결혼입니다. 그렇게 결혼만 하면 집을 벗어날 줄 알았어요? 이제 10년 동안 했던 노력들로 딸 노릇은 다 했고 제가 나가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짐을 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무렵까지 둘째 남동생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버지가 억지로 대학에 보내주고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자취방까지 얻어줬는데도 맨날 술판이나 버리고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면서 꼴통짓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대학 졸업도 못하고 사업하겠다고 나가서는 애만 달고 들어왔는데요. 고생한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인생 살겠다는데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또 어와둥둥 받아주셨습니다. 제 결혼에는 돈 쓰기도 아까워하시는 양반이 아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니까 작은 빌라까지 얻어주시는데 그때 처음 큰소리 내가면서 반항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서 살아야 하냐고. 저 철부지놈은 자기 앞가림도 하나도 못하는데 왜 나보다 더 귀한 자식 취급이냐고 한참을 하소연했어요. 그래도 제 앞으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저도 체념하면서 그 후 10년을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아버지가 또 엄마를 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가보니 엄마는 맞아서 울고 있고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는 인간 필요 없다며 분에 못 이겨서 가재도구를 다 부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이 집안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자식들까지 싸그리 불러다가 이혼 결정에 대해서 공표하셨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 앞에서 함부로 안 싸우려고 정말 노력하는 편인데 아버지는 다 큰 자식까지 불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참 한심스러웠어요. 어떻게든 가정이 깨지는 건 막아보고자 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부모님이 갈라서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제사고 보고 아버지 모시고 해야 하는 일은 다 자기가 하게 될 거니까 제사는 자기 앞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제 이성의 끈이 딱 풀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짜 미친놈 아닌가요? 지금 엄마는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부모님은 갈라선에 만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양심에 찔렸는지 자기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모님 문제까지는 신경 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발뺌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사람 새끼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부모님 재산을 가져가긴 뭘 가져가. 맨날 집에서 돈만 까먹던 주제에 아들내미라고 뭐 제사를 지내?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잘 챙겨라 이 호로 새끼야. 그러자 아버지는 저에게 득달같이 화를 내면서 여자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시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런지 말대꾸가 절로 나오더군요. 맨날 그놈의 남자 여자 타령 지겹지도 않으시냐. 평생을 아들내미 상전 모시듯 하고 사시니까 뭐가 떨어지냐. 이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라는 소리를 안 듣겠냐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욕할 자격 없다. 아버지가 딸들 무시하고 아들내미만 대우하면서 집안을 다 망친 거다. 엄마를 패기는 왜 패냐 하며 따지고 들었더니 아버지는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으시면서 제게 지금 말 다 했냐고 했어요. 말을 다 하긴 뭘 다 해요. 이 집안에서 할 말 제일 많이 참고 산 사람이 난데 엄마 이렇게 된 것도 다 아버지가 화풀이로 때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요 지르길. 그리고 이혼하실 거면 하시라고. 엄마는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갈 거니까 아들내미 도움 받으면서 사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엄마랑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달이 보내던 생활비도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제게 왜 장모님을 상의도 없이 모시고 왔냐 소리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오셨다고 푹 쉬시라고만 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솔직히 다 털어놓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하고 싶다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일사천리로 바로 다음날 좋은 시설을 찾아서 가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엄마는 중독 상태에서 차츰 벗어나게 되셨고 아버지 그늘이 사라지니 훨씬 밝아지시더라고요. 어릴 적 나를 챙겨주지 않았던 엄마가 너무 미웠지만 한편으론 피해자였기 때문에 짠한 마음에 더 좋은 걸로 드시게 하고 입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인가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통도 없던 놈이 뭔 일로 했나 퉁명스럽게 받았더니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더군요. 아버지가 디스크 협착인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 전화를 한 거라면서 자식된 양심이 있으면 각 500만 원씩은 일단 모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안부는 안 궁금하냐고 되물었는데요. 그랬더니 누나 네가 어련히 잘 케어하고 있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참나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도 이딴 식으로 말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쌍욕을 박아줬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너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건데 싸가지 없는 놈이 돈부터 내놓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는 게 어디 개 같은 법이냐고 따졌죠.
그리고 500만 원씩 모아다가 아버지 간병비에 쓸지 네가 홀라당 다 먹을지 어떻게 믿고 너한테 돈을 주냐. 네가 말한 대로 아들로서 도리를 다할 거면 네가 먼저 다 간병하고 영수증 떼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집안에서 배려를 다 받은 애새끼가 이렇게밖에 클 수 없었는지 분통이 터져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미안해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남동생은 사람 새끼가 아니었어요. 누나 네가 그렇게 나오면 아버지 재산 싹 팔아서 치료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뭘 팔든 사든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나한테는 돈 주란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아버지 치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아버지 집에 세탁기며 TV며 온갖 물건이 싹 다 사라졌다고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미친놈이 진짜 집 빼고는 전부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다 쓴 통장이랑 인감도장이랑 굴러다니는 것 같다면서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 돈 되는 건 다 팔아넘기고 집은 폐허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이건 절대 아버지가 아는 게 아닐 거란 생각에 사진을 찍어 여동생하고 같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남동생은 저희가 들어가니까 얼굴을 구기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느냐고 했는데요. 이번엔 여동생이 그 입 닥치라면서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지금 오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집을 아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면서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아버지는 집이 왜 이러냐고 놀라셨어요. 아들내미가 다 알아서 해줄 줄 알고 입원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날벼락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남동생은 뻔뻔한 얼굴로 일단 허리 수술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 아픈 거 먼저 치료하면 나중에 그거 다 사도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방병원에서 몇 달 입원하시면서 몸 회복하시면 본인 집에 가서 또 푹 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촉이 왔죠. 이 새끼 집담보로 지 쓰고 싶은데 돈 썼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집에 가보니까 통장들이 막 굴러다니던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집에 있는 게 전부라고 하길래 남동생에게 통장 털어간 거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남동생에게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면서 어깨를 팡팡 쳐댔고 남동생은 저를 노려보면서 니년이 뭘 보태준 게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냐고 눈을 부라렸는데요. 제가 안 피하고 서 있으니까 완전히 저를 한 대 칠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쳐봐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아버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좀 차리고 아버지로서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상한 건 아버지예요. 아들놈이 인감도장을 들고 튀어도 좋아요. 사기당해서 다 뺏기고 사시더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세요 제발. 그러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으셨는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남동생에게 정말 네가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동생은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돈을 갖다 안 썼냐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3-4번을 강하게 소리를 치자 남동생도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서 병실 밖으로 나갔고 아버지는 멍한 눈으로 숨만 몰아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본인이 쌓은 일에 업보라고 생각하며 할 말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아들만을 위해 하면서 사신 대가 지금 톡톡히 치러보시라고 돈이고 뭐고 다 빼가는 저놈 한번 계속 상전처럼 모시고 살아보시라고 말입니다. 나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귀한 자식 취급 받아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아버지 꼴을 보니까 이번 생에는 글렀다. 그러니 남은 평생 후회하시면서 저 새끼랑 잘 지내시라 하고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들지 않았어요. 그 뒤론 아버지랑 연락을 안 하고 사는 중입니다. 물론 중간에서 여동생이 다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꼴보기 싫은 마음은 아직도 같아요. 여동생 말로는 남동생이 아버지가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차 사는데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안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밥도 안 드시고 계시고 여동생은 소송을 준비 중이라더라고요. 더러운 집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그냥 이 집 남자들과 연을 끊고 살려 합니다. 그게 저와 남편 그리고 엄마를 위하는 일 같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엮이는 일이 없도록 엄마 이혼 소송도 돕는 중이에요. 이게 끝나면 저도 홀가분해질 수 있겠죠?
나중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귀하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부모 뒤통수를 치죠. 부모는 해준 거 없는 나머지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배신한 자식을 욕하며 살아요.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이걸 부모의 잘못이라고만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받을 거 다 받고 뒤통수 치는 페류나들 처리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